헤더 부분 진행해 볼게요. 자, 헤더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일단 요 아이들입니다. 그쵸? 자, 얘네들을 넣어 주시고요. 자, 얘네들 클래스 이름, 자, 헤더 에이리어, 뭐 헤더 에이리어로 하든 헤드 에이리어로 하든 이름 쓰셨을 테니까 걔네들. 그 다음에 H1, 자, 그 다음에 people rank area. 자, 세 개의 내용이어요. 지난번에 제가 브라켓이라는 에디터를 통해서 CSS FIER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VS 코드도 그런 비슷한 플러그인이 있긴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쓰다가 헷갈릴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런 거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제 타입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자, 헤드 에이리어와 H1과 people 랭귀지, 자,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H1은 일단 잠깐 보류하도록 하고요. 자, people 랭과 헤드 에이리어, 자, 두 개. 자, 헤드 에이리어가 오히려 더 밑에 있고요. people 랭 에이리어가 위에 있어요. 실제로는. 자, 그 얘기는 people 에이리어를 위치를 바꿔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강제로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뭐겠어요? 포지션밖에 없겠죠, 실제로는. 자, 포지션. 그 다음에 탑 위로 끌어올릴 거고요. 왼쪽 제로 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이즈 이제 일단 줘야겠죠. 자, 가로값 100%에다가 높이값 처리할 건데요. 높이값에 대한 크기는 사이즈 43 픽셀인데 잘 보면 여기 회색 바가 살짝 하나 있습니다. 선이. 자, 그래서 같이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더 버텀 1픽셀 직선이니까 솔리드 A4 였고요. 높이값 43 픽셀인데 합치면 44니까 그대로 가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박스 사이징 쓸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냥 44 쓰고, 그리고 여기다가 박스 사이징 해서 넣으시면 된다. 자, 영 빠졌어요. 가로에. 어디 영 빠졌어요? 가로에 영 10%로 돼 있고. 그렇군요. 작을 뻔했네. 자, 실제로는 흰색이잖아요. 백그라운드 컬러 하나 필요하겠죠. 자, 근데 랩 자체도 백그라운드 컬러 흰색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구분하기 위해서 자, 노란색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의 형태를 박스를 먼저 넣어놓은 상태에서 자, 헤드박스가 앱솔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밀어내면 되겠죠. 자, 헤드박스를 자, 저는 앱솔루트로 걸려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가 어디였니? 높이가 44가 있으니까 그만큼 위에서 살짝 밀어내 줘야겠죠. 저는 자, 패딩으로 패딩 탑 해서 44 픽셀을 강제로 아래로 밀어내 주셔야 자, 순서를 바꿔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겸사 헤드 에이리어도 쓰겠습니다. 자, 가로값 쓸 거고요. 높이값 자, 실제로 가지고 있는 높이는 1 하나 내려와서 약 84 픽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건너뛰어 볼게요. 자, 84 픽셀.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자, 어두운 색 그대로 갈 거냐 바꿀 거냐 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가세요. 000네요. 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아니지만 일단은 쓰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익스플로러 쪽에서도 다 카피해서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냥 알림으로 갈게요. 자,
그럼 현재까지의 결과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처리가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뭘까요? 자, 얘는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8REM에 생긴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요게 높이가 좀 작다는 얘기인가요? 자, 그럼 전체가 128에 얘가 85에 자, 이거 왜 높이가 작지? 자, 이건 맞는데? 자, 맞는데? 왜 이렇게 애매하게 차이가 났죠? 얘 때문이네요. 얘 패딩이 문제거든요. 자, 패딩 탑이 생기면서 사이즈 나온 거고, 그러면서 밀렸고, 요 44가 사실은 뭐랑 똑같아요? 요 높이랑 값이 같아야 되죠. 같고, 뭐지? 찍어보죠. 자, 알 수 없는 게 나왔으니까. 자, 제가 뭔가를 놓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다시 얘로 찍어보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자, 헤더가 높이가 8REM이 들어가 있고 패딩이 들어가 있고 뭔지 알았어요. 패딩과 높이를 썼는데 안쪽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처리해놨잖아요. 결국 뭐 빠졌어요? 박스 사이징 빠졌네요. 자, 아니면 얘를 높이값 오토를 주고 패딩을 주시면 얘를 쓸 필요는 없겠죠. 자, 드디어 헤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잘 된 것 같고요. 자,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자, 큰 차이 없이 잘 돌아갑니다. 자, 스크롤이 일정량 움직이다가 고정되게 하는 것 자체는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정도의 개념에서 멈출 거고요. 자, H1 이미 있다면 얘를 먼저 하든지 이따가 하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건너뛰고 할게요. 자, 큰 박스만 먼저 하자라고 했으니까 자, 괜히 얘 건드렸다가 다른 것도 신경 써가지고 동률 레벨 막 할 것 같아서 일단 뺍니다. 그 다음에 헤드박스 끝났으니까 이제 뷰박스로 가겠습니다. 뷰박스는 별거 없네요. 자, 이미 다 됐을 테니까 일단 건너뛰죠. 패스. 자, 실제 사이트는 다 뭐가 들어있는데 얘는 없기 때문에 패스. 자, 페스티벌 박스라고 하는 사이트 영역에서 자, 페스티벌 박스 영역 쭉쭉쭉. 자, 여기 튀어나온 거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신경 썼다가 당장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뭐 처음부터 바로 올라가는 아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 오른쪽 파트와 왼쪽 파트를 나눈 상태에서 여기 항목에 하나, 둘,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올라간 아이기 때문에 흐름상의 내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노란색 가이드 박스 두 개를 먼저 처리하시는 게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 두 개 먼저 할게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가이드와 왼쪽 가이드 영역을 제가 아직 쪼개지 않았으니까 적당하게 자, 살짝 자, 얘도 그냥 바짝 할까요? 살짝 잡아줍니다.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저 이렇게 튀어나온 거 저 보기 싫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고 774고요. 왼쪽에는 일단 266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수정하는 건 잠시 뒤에 보고 자, 두 개죠. CSS 카드 이미지가 들어있는 영역이 뷰 컨텐트였나요? CSS가 자, 이곳에서 페스티벌 자, 여기 맞죠? 자, 얘는 오른쪽에 붙일 아이니까 플롯
클래스 잘못 됐나요? 카드군요. 자, 요게 아니라 위에 거군요. 하나, 둘. 자, 다시 가져올게요. 자, 얘는 오른쪽으로 와야 되니까 플롯 라이트를 갈 거고요. 얘는 플롯 레프트로 처리할 겁니다. 그럼 사실상 얘네들의 높이 값은 뭐가 돼요? 얘를 감싸고 있는 부모의 높이 값은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최소한의 높이 값은 잡아놓긴 했지만 우리는 이 아이를 클리어 보스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좋겠죠. 이미 만들어진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자, 리셋이 아니라 커먼 CSS에서 먼저 만들어 놓은 클리어 픽스가 하나 들어있죠. 얘를 통해서 쓸 거니까 저는 감싸고 있는 여기다가 클래스 클리어 픽스 씁니다. 가끔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id에다가 클래스 픽스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얘도 에러나고 얘도 에러나요. 그렇죠? 유념하시고 돌아가서 첫 번째 거 자, 오른쪽에 붙인 박스는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쓸게요. 774360 자, 가로값 774에 높이값 360 자, 백그라운드 컬러 자, 무슨 색을 써도 관계없습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얘도 높이값 똑같이 자, 가로값 266 자, 가로값 266 높이값 360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임의로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자, 내용상 박스가 잘 나오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타가 있네요. 역시 A가 빠졌군요. 자, 그래서 내용이 처리가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사이가 멀어지네요. 좁아졌다가 멀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멀어졌다가 자, 멀어진다고 해서 완전히 멀어지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약간의 거리는 벌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사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자, 요 사이는 그대로 간격을 가지고 오른쪽 영역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잘 보시면 요것도 요 빨간색 박스도 줄어드는 거 보이세요? 네, 이런 식의 무언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조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최소한의 값을 일단은 1200 기준으로 자, 266은 어느 정도 값을 가지고 있는가 계산해 보자. 자, 실제로 이렇게 쓰죠. 266 나누기 1200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을 1200 기준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은 100% 확률로 계산이 돼서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자, 확인되셨나요? 약간 266이 아니라 조금 더 주고 싶어요. 한 270 주고 싶어요. 똑같아요. 270 나누기 1200 곱하기 100 22.5 이런 식으로. 그럼 뭐예요? 이거는 가로값 22.5%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혹시 모르니까 뭐 min width를 하나 걸어서 266 픽셀을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270 픽셀을 주겠습니다. 라고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 위에 것도 자, 774라고 써놨는데 뭐 조금 더 늘리겠다. 뭐 780 주겠다라고 하시면 780 내가 쓰려고 하는 크기고 아까 기준치 된 게 1200 픽셀 기준의 화면이었으니까 나누기 1200 곱하기 100% 환율이니까 100 65%
자, 퍼센테이지 환율 계산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것도 65%. 부모값이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나 최대값 같은 거를 걸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min width를 이용해서 780이든 뭐 770 아까 했던 그 크기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대값도 조정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일단은 요 값 가지고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작아졌을 때 늘어났을 때 자, 사이가 살짝 벌어지긴 하지만 크게 엄청 문제가 되진 않죠. 자, 마찬가지 다시 늘어났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요 왼쪽에 있는 박스는 조금 더 컸으면 좋기는 해요. 왜냐면 글씨를 아까 보니까 사이트가 작아지면 글씨가 이렇게 떨어져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단어별로 떨어지게 처리를 했다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직 내용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이대로만 가죠. 자, 픽셀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알림으로 환산해서 사용할 것인가 보시고, 자, 오른쪽에 들어갈 영역은 일단 임시로 넣었으니까 당장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조금 할 거 없죠? 이렇게 하면 박스 짰으니까 자, 바로 또 내려가야 되죠. 자, 그 다음의 내용, 자, 인디케이터 들어가는 부분이죠. 카드가 들어가는 섹션. 자, 일부러 자꾸 깊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순간 여러분이 막 요거 하나만 디테일하게 파니까. 자, 이거. 자, 얘 같은 경우는 인디케이터와 이미지 에이리어라고 하는 두 개. 자, 요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CSS가 자, 요건가? 자, 아닌데? 자, 헷갈리네요. 이거 맞죠? 방금 전에 거기 맞구나. 괜히 닫았네요. 자, 점, 자, 다시 이거. 이 중에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아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그냥 포지션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무조건 포지션이에요. 자, 그쵸? 그래야 인디케이터가 먼저 만들어지고 위치를 파악하게 해주고 실제로는 얘가 밑으로 배치하게 되는 거니까. 얘 가로값이 자,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고정이라고 가정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자, 일단은 자, 그러면 얘가 크기를 자, 요 정도 선에서 또 위아래도 약간의 공간 요 정도 선에서 박스 재보입니다. 275에 20이라고. 자, 그러면 가로값 275에 높이값 20이라고 줄 거고요. 일단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로만 형성. 배경 색깔이 혹시나도 있다 라고 한다면 다른 색깔로 구분하셔야 하겠죠. 자, 해당하는 요건가? 요거죠. 자, 박스 생겼습니다. 흰색. 자, 이 아이를 가운데에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버텀 제로 놓을 거고요. 레프트 제로 아니죠? 50%를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로값의 절반만큼 돌아가라. 마진 레프트로 사용하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상은 이 가로값이 고정이라는 확신은 없어요. 왜? 사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으로 트랜슬레이트 자, 이동하는 형태 이 중에 Y는 필요 없죠. X 자,
자, 이렇게 앞에 하나 트랜슬레이트 뒤에다가 그냥 X라고 대문자 하나만 딱 쓰시면 X축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마이너스 50%. 자, 이렇게 50%만큼 이동해라. 왼쪽에 절반, 부모 기준으로 절반만큼 가서 다시 나의 크기를 기준으로 절반만큼 돌아가라. 자, 이 이야기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고이 간직하게 될 겁니다. 없는데요? 당연하죠. 감싸는 부모가 기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때 아래쪽에 바짝 붙일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띄워야 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럼 50픽셀만큼 띄워줘야겠죠. 자, 여기서 버텀을 50픽셀만큼을 조금 더 올려라 라고 쓰시면 됩니다. 픽셀이 이제 알림으로 바꿀 순간이죠. 자, 그럼과 동시에 이제 위쪽에는 이미지 박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값 일단은 100% 들어가겠습니다. 높이값 처리할 건데요. 높이값은 자, 이미지 크기만큼 쓰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약 154 픽셀만큼으로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럼 저는 154 픽셀입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똑같이 인색하셔도 구분은 가니까 뭐 처리하셔도 되겠지만 부모값이 위에 있는 박스가 다른 색깔이 있기 때문에 헷갈림으로 임시로 또 다른 색깔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박스 크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미지가 너무 작은데요 라고 한다면 더 키우시면 되는 거죠, 얘를.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도 내용이 끝났는데요. 사실상 가로값은 100%가 아닙니다. 왜냐면 에콩 자, 안에 있는 이미지가 몇 개예요? 굉장히 많이 4개가 아니죠. 자, 하나 클릭할 때마다 2개씩 더 움직이죠. 그때 요거 자 2개 더 움직이죠. 그럼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곱하기 2 최소 26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가로값을 100%가 아니라 최소 2배 이상은 늘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일부러 이렇게 작게 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박스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하나씩 플롯 레프트 들어가서 순서대로 쭈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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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수만큼. 이 파란 박스가 얼마나 길지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나는 이거 몇 퍼센트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개수에 따라 다르니까. 실제로는 이제 jQuery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다른 여러 기능으로 구현을 하겠지만 당장은 일단은 이렇게 하죠. 약 300% 정도만 일단은 만들어 볼 거고요. 넘치는 아이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넘치는 아이를 숨겨라. 자, 만들어 주면 되겠죠? 넘치는 아이 오버플로우 히든 아니요, y가 아니라 가로만 넘치는 거예요. 즉 오버플로우 x x라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홈페이지 은근 많이 만드시죠. 뭐 상단에 광고 배너 같은 경우도 하나짜리지만 그게 3개, 4개, 5개씩 막 한꺼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가서 자, 이곳인 거죠. 자, 이곳이 맞나? 저도 한번 혹시 놓친 게 있나? 자,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쪽도 이것도 글자가 좀 작기는 한데 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약간 저는 여유 있게 주겠습니다. 590 정도로. 오른쪽에 들어가는 박스도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짝 붙이죠. 650. 자, 그러면 얘는 566, 570초도 되겠는데, 자, 얘는 514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HTML에서 보더박스 영역이고요. PR 에리어와 PR 리스트 에리어 두 개입니다. 자, 빠름 얘기하세요. 자, 그럼 실제로 들어가는 건 아까 스폰서적인 것 같으니까 스폰서 파일을 열어서 진행을 해보죠. 스폰서 CSS예요. 자, 여기서 얘는 왼쪽에 붙을 거니까 float left, 얘는 오른쪽에 붙을 거니까 float right. 그렇죠? 둘 모두 높이값, 자, 가로값 있죠. 자, 일단 높이는 둘 다 동일하다라는 가정 조건 하에 했기 때문에 자, 195 가로 514. 자, 왼쪽에 들어가는 i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566, 570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실제로 얘가 좀 늘어나고 줄어드는 아이냐 라고 만약에 판단했을 때 그렇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도 퍼센테이지를 쓰시면 된다. 자, 그렇지 않다면 고정으로 가자. 자, 마찬가지 색깔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자, 내용 파악을 두 개 하시면 되는 거고, 부모의 높이값, 자, 높이값을 오토에 최소로 걸어놨지만 얘는 필요하면 늘어나게 하겠다라는 가정 조건이니까 마찬가지 뭐 해야 돼요? 클리어가 들어가 줘야겠죠. 클리어 보스가. 자, 어더박스 찾아가서 클래스 클리어 픽스를 써줍니다. 그래서 결과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안쪽으로 쏙 들어갔을 때 끝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죠. 자, 저런 걸 조금 잡아주려면 실제로 여기 약간의 패딩이 양쪽에 있습니다. 자, 한쪽에 조금 더, 왼쪽이 전 좁은 상태인데 사실 똑같이 가도 상관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 기준으로 34였나요? 35였나요? 만큼을 자, 위쪽에서 준 것 같은데 여기도 주도록 하죠. 자, 그럼 아래쪽도 패딩이 살짝 있나요? 마진 준 게 아니라면 50만큼 또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러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놓고 6, 34, 50 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패딩 탑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위쪽에 맞고요, 아래쪽에 일부러 여기 공간 살짝 더 줬어요. 혹시나 늘어나는 데이터 있을지 몰라서. 뭐 여러분 자유니까. 자, 확인해서 내용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약간씩 안으로 들어가게 처리가 되겠죠. 패딩 탑이 아니죠? 죄송. 패딩. 자, 근데 튀어나갔죠? 뭐가 빠졌어요? 네. 자, 이젠 제가 없어도 참 잘하시는 내용이니까. 자, 틀 나왔죠? 잘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아래에는 스폰서 박스. 자, 스폰서 박스의 경우는 후원사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들어가는 건데, 후원사를 제외하죠. 정확하게는 안 보이게 되는 거고, 이 DL 기준으로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DL에 있는 이 이름들이 당장 필요한 거는 사실상 아니에요. 앞만 봐도 얘를 거의 안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만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DL과 DT와 DD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소리 계속 갈라지네요. 자, ID 스폰서 박스 안에 들어있는 DL과 DT와 DD를 가지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DL의 경우는 가로값 100%인 것 같아요. 꽉 차 있는 거 보니까. 양쪽의 패딩은 뭐 이따 주도록 하고요. 하나의 높이 값은 122 정도입니다. 그럼 높이 값 122로 쓰도록 하고요. 위 아래쪽에 선이 들어가 있는데 양쪽 다 쓰는 게 아니라 한쪽 기준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위 아래 쭉 해서 맨 아래는 없네요. 한쪽 위쪽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보더 탑 1픽셀 솔리드 색깔은 위에서 A4, A4, A4인가 쓴 것 같으니까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언급을 했던 자, 양쪽이 또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고민할 거 없이 얘 가지고 그냥 가도록 하죠. 패딩 버튼 뿐이 아니라 패딩 자 위에도 띄울 거 그랬네요. 근데 위는 이미 써버렸으니 그냥 자 위는 없이 34 픽셀에 OREM 해서 REM화 시켜줄게요. 위쪽에도 픽셀 쓴 거 있으면 REM으로 다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균등분배를 처음부터 디자인을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조금 수치가 달라지거나 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보는 방법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서 얘를 썼기 때문에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쓴다. 자, 쓰다 보면 뭐 박스 사이징은 거의 실감처럼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거의 저의 경우는 한 8~90%가 많습니다. 자, 처리됐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필요하시면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자, T가 사이즈가 변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이즈를 가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그냥 바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자, 제목이 쭉 봤을 때 너무 클 필요 없이 뭐 그렇다고 뭐 너무 바짝하면 또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까 한 170 정도로 잡을게요. 자, 얘는 여기까지. 그래서 DT의 크기 가로를 146 픽셀로 할 거고요. 어이구 대문자. 자, 왼쪽에 붙을 거니까 플롯 레프트가 되겠죠. 얘는 오른쪽에 붙을 거니까 플롯 라이트. 그래도 되지만 저는 플롯
레프트 똑같이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가로 공간만큼 띄워서 붙일 거니까. 자, 나머지 값이 939, 약 940이네요. 자, 사이는 살짝 공간을 띄워 놓았습니다. 무조건 동일하게 쓸 거라면은 그냥 마신으로 써도 상관없고요. 그냥 플롯 라이트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심지어 DL의 높이 값을 얘를 클리어 픽셀 써도 되겠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사이를 또 뭘로 할 거냐? 나는 그냥 무조건 이 공간만큼 띄워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뭐 55픽셀 해서 마진 라이트 55픽셀. 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냥 부모 기준으로 가는 걸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색깔은 실제로는 존재하진 않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만 자, 확인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거기에 브라우저로 띄울 때랑 이제 모바일로 띄울 때는 좀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모바일로 아까 제가 확인하고 늘어나는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픽셀이라고 처리한 얘네들을 전부 다 퍼센테이지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46을 나누기 1200 기준으로 아까 전에 본 거니까 곱하기 100. 자, 그러면 12.16. 그럼 여기는 12.16%. 실제로는 소수점 6자리까지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 자, 940 나누기 1200 곱하기 100. 자, 그러면 78.3%. 마찬가지 소수점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설명으로 하는 거니까 줄이겠습니다. 55%도 55 자, 나누기 1200 곱하기 100 하시면 45.83 자, 4.583이죠. 퍼센트.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오른쪽에 공간이 더 남긴 하는데 자, 그건 여러분 재량껏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도 얘네들이 공간을 뭐 어느 정도는 두고 쓰고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나 내용들 좀 더 가늠해 보시고 뭐 조금 더 수치를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적당하게 조절을 하신다고 해서 공간이나 여유 공간을 좀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틀어지거나 문제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이게 아마 수치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DL에서 가지고 있는 이 위드 값 100%가 1200이 아니라 위에 패딩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계산해 가지고 넣으면은 실제로 조금 더 커지는 값이 맞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1200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치가 조금 더 작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자,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자, 조정을 해서 그냥 조금 더 이렇게 변환을 했어요. 자, 그럼 뭐 이따 나중에 이제 텍스트나 내용 채워놓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어디서부터 녹화가 안 됐지? 자. 자, 일단은 녹화가 중간에 안 돼가지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요거 잠깐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자, HTML 부분하고 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CSS 부분 자, 녹화를 더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제가 멈춰 놓는 바람에 일부가 조금
녹화가 안 됐어요. 자, 확인 먼저 하십시오. 자, 여기 지금 함께요랑 얘네가 지금 가운데 오는 이유는요. 여기 서치 파트 얘가 지금 말고 요거다. 뉴스 에리어. HTML 문서에서 해당 여기에서 제목 H2와 밑에 이제 이메일을 작성하는 영역 이 두 개를 감싸는 요 뉴스 에리어를 가운데 먼저 배치를 했어요. 뉴스 에리어를. 그래서 이 뉴스 에리어가 CSS상으로 어디 있느냐면 요거. 자, 가로값으로 따지면 요거 505픽셀에 높이값 120픽셀 짜리에 마지노토 가운데 배치해라. 자, 얘가 들어가야 돼요. 자, HTML은 요게 얘네들이에요. 일단 요게 양이 많으니까 잠깐 접을게요. 그러면 접지 말까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제목도 없고 라인도 없어요. 이거 원래 필드셋 하면 이렇게 테두리 라인 생기고 그 다음에 레이블 쓰면 여기 제목이 뜨잖아요. 자, 없는 분들은 저랑 똑같은 상황이실 거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없을 거예요. 뭐냐면 리셋에서 제가 뭘 했었냐면 자, 여기 폼도 레전드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숨겨놨고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을 지워놨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정의가 되어져 있어야 저랑 똑같은 환경 구성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인풋도 마찬가지. 인풋 요소에서도 보더가 있는 거. 지금 일단 지금 우리는 텍스트가 있으니까 텍스트에 관련돼서 요 보더. 자, 그리고 앞부분 살짝 들여쓰기. 그 다음 원래는 이제 여기는 포인터로 썼지만 사실 이게 포인터라기보다 텍스트로 가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내용까지 정리가 만약에 다 됐다면 혹시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뭐 잘 올린 거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 내용 배경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글씨가 지금 거의 안 보여요. 이 접근성 부분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배경 색깔이 자, 이거였나요? 색깔이 자, 333333 자, 333이 37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니까 자, 37이군요. 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색깔을 이제 좀 수정을 해야죠. 여기서 당연히 흰색은 먹어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만약 색깔을 조금이라도 회색 톤의 느낌을 넣고 싶다고 한다면 뭐 우리는 뭐 A를 넣었을 때 되네요. 그쵸? 자, 5.1인 거면 거의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이게 거의 끝이에요. 마지노선이 되겠죠. 예를 들어 그보다 아래인 뭐 이렇게 했을 때는 4.498 대 1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최대로 한다면 자, A0, A0, A0가 되긴 하겠지만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A 정도의 컬러면 충분히 글자가 보여줍니다. 이거보다 좀 더 밝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겸사 자, 제가 뭐 하려고 하냐면은 input my email이라고 하는 자, input 요소 글자를 작성하는 요 요소 안에 들어있는 누구 글씨에 내가 직접 작성하는 글씨 말고요. 직접 작성하는 글씨는 당연히 흰색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직접 작성하는 글씨가 아니라 가상으로 플레이스홀더로 보여주는 형태는 자, 우리가 플레이스홀더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작성을 해줘야죠.
자, 콜론 2개짜리가 있는데 하나짜리가 아니라 2개짜리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글씨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혹시나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FA0 같은 걸로. 자, 노란색으로 바뀌죠. 자, 아쉽게도 익스플로러 하이 버전은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또는 구형 브라우저는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점은 유념해서 회색으로 꼭 굳이 안 가도 되지만 사이트가 회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뭐 구형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라면 좀 더 복잡한 기능을 거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진행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글자를 한번 써보면, 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정도 크기나 내용들이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들어가는 구독하기도 글자, 자, 이 부분, 자, 글자 크기나 내용이 조금 더 이쁘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뭐 폰트 웨이트라든가 또는 폰트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진행을 하십시오. 자, 거기에 실제로 사이트에서는 약간 동글동글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더 레디우스를 적용한다라는 건데, 제가 보더 레디우스에 대한 부분은 깊이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단순하게 보더 레디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수치만 입력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더 레디우스는 위치를 따로따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위, 왼쪽, 자, 이 자리와 이 자리를요. 자, 여기 어디예요? 위와 왼쪽이죠. 얘는 아래와 왼쪽이죠. 자, 기본적으로 순서는 위, 아래 먼저고요. 그 다음에 좌우예요. 자, 어떻게 쓰느냐? 보더 탑 레프트 레디우스 이렇게 씁니다. 그러고 나서 가지고 있는 아이의 뭐 높이 값이든 뭔가 수치를 써주는데, 자, 25로 갈게요. 25 픽셀. 또 보더 버텀 레프트 레디우스 라고 써서 25 픽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사이즈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값은 이렇게 동그랗게 바뀝니다. 자, 똑같은 요령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얘는 오른쪽 아래 오른쪽 상단이죠. 그럼 또 여기다가 자, 보더 탑 오른쪽이니까 라이트 레디우스 위아래 먼저 그 다음 좌우 순서대로 해서 똑같은 사이즈로 또 보더 버텀 라이트 하고 레디우스 해서 25 픽셀 이렇게 한쪽에만 수치를 따로따로 입력할 수 있다. 마진처럼 4개를 한꺼번에 따로따로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기는 해요. 뭐 흔히 약간의 양측으로 쓴다면 보더 레디우스 하고 왼쪽 상단부터 0, 25 픽셀, 25 픽셀, 0 이렇게 하면은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참고해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상으로는 처리가 다 됐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요거예요. 요 테두리 선이 얇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만 있고 오른쪽엔 선이 없으니까 조금 어색해요. 누가 봐도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자, 조금 저는 수정을 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보더 2픽셀 정도로 수정할 거고요. 이만큼을 누구도 오른쪽 버튼, 구독하기 버튼 쪽에서도 똑같이 주려고 해요. 그러면 뭐 얘도 박스 사이즈 줄게요. 실제로는 다 들어있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얘도 오른쪽 아이는 보더 레프트를 제로 주셔야겠죠. 보더 레프트
그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네, 처리가 됩니다. 일부러 약간 두껍게 주긴 했지만 차라리 이게 더 자연스럽죠. 자, 됐고요. 글씨 들어가는 들여쓰기만 뭐 텍스트 인덴트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 더 넣어주시면 들여쓰기 많이 됐으니까 훨씬 더 이쁘게 나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 둘, 셋, 0이요. 자, H2 건너뛰어버리고 푸터 자, 해서 씁니다. 세 개 모두 플롯입니다. 플롯 레프트고요. 맨 끝에 있는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는 오른쪽 끝에 붙일 거니까 플롯 라이트로 붙이면 될 거고요. 자, 높이값과 뭐 높이값 있겠죠. 그리고 얘는 오른쪽 사이를 마진 라이트가 들어가겠죠. 자, 각각의 색깔로 그냥 단순하게 구분할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자, 임의의 색깔을 하나 만들어 넣었고요. 자, 일단 높이는 그냥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모가 사이즈가 자, 있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지 않고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자, 아이고 높이값만 그럼 가로값과 각각의 자, 필요한 마진값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정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 얘는 기준으로 자, 있자 240에 36 정도로 여기는 240 픽셀이고요. 마진 라이트 36 픽셀이고요. 뭐 좀 더 조정하셔도 됩니다만 이렇게 할게요. 자, 두 번째 것도 후딱 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또 끝까지 가야 되니까 자, 510이네요. 얘는 510 픽셀이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빨리 재면 자, 얘는 왜 떨어져 있지? 자,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게 맞나 봐요. 자, 개념이 딱히 얘는 없나 봐요. 없어서 지금 재기가 좀 힘들긴 한데 그냥 300, 290 정도로 해서 나중에 보정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변형이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눈여겨보고 점검하시면 일단 패딩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자,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고요. 자, 패딩 뭐 그냥 아까 위에 있던 개념대로 본다면 34 픽셀이 있던 것 같고 패딩 버텀이 50 정도 있고 박스 사이징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냥 위에 있던 내용대로 그냥 유추만 해봤어요. 참고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구성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